미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하고 한국은 내려가는 그림이었다면 내년에는 미국 상승 기울기는 조금 둔화되고 한국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쪽에서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전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뭐가 바뀔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부장님과 이제 2025년 내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국내 주식 파트를 좀 다뤘어요. 네. 근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은 워낙 이제 과도한 우려감이 크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아니,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정도로 밸류가 싸졌는데 맞아요. 이게 진짜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스템 위기가 터진 건가? 나중에는 뭐 가능성은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기성 이론에서도 지금 미국은 상단으로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은 하단으로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게 언제 트리거가 돼서 꺾일 거냐, 바뀔 거냐라는 것들의 문제는 있긴 한데, 저희는 뭐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정점을 어쩌면 통과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 주식이 그렇다고 해서 막 빠진다는 건 아니라 같이 올라가긴 할 텐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갔던 그림이라면, 이게 미국이고 이게 코스피였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슬로우해지고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갭을 메꿔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억울한 게, 우리나라도 사실 수출 비중 관점에서 미국 비중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저렇게 경기가 좋다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못 올라가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미국 비중 많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유럽 비중 합치면 33%예요. 미국은 19%고. 얘가 아무리 좋아도 얘네 둘이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수출이 안 좋고, 지금도 반도체만 좋잖아요. 반도체는 가격이 또 튀어서 움직였던 거고.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이 드러나면서 지금은 유럽하고 중국이 좀 올라와 줘야지 수출도 굉장히 견조해질 거고, 미국이 좀 슬로해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3%대 성장했던 게 2%대로 간다는 그림은 뜨거웠던 증시가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쿨다운 되고 다른 애들이 좀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한국 증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을 게 중국이랑 유럽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계속 또 인하하고 있잖아요. 인하하고 있고, 중국은 뭐 어마어마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트럼프 2기에 맞춰서 1기 때를 분석해서 재정 드라이브를 더 세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경기 부양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10월만 하더라도 유럽은 2%까지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지금 1.75, 1.5 중립금리 이하로 금리를 내려버려서 부양 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2월 말 3월 초에 독일 조기 총선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독일도 재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그림들이 시차를 두고 조금 증시나 경기를 조금 더 좋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인해서 한국 수출도 다시금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거고,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코스피는 갭 메우기 차원에서의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워낙 너무 차가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미지근해지기만 해도 그렇죠. 미지근하지만 해도 한 3천 갈 것 같긴 하는데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국내 주식을 사실상 탈출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탈출하고 미국 주식으로 좀 가고 계시고, 혹은 코인 시장으로도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실 부분이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게 맞나? 그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일단 아주 긴 호흡에서 내가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 주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최근 조정받을 때 또 흔들릴 때마다 좀 다시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비중을 늘리시는 건 맞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한국 필요 없어, 다 버려, 미국으로 가니까 돈 번다. 그거는 과거형이죠. 앞으로 미래형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과거의 흐름을 갖고 미래의 흐름을 단정적으로 짚고 거기에 올인한다라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같이 공부하시는 회원님들께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환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환율이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감안하면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그래도 20% 이상은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담스러운 것인 거죠. 네, 네, 네. 한국을 팔고 미국으로 가는 게 맞나 하는 이 고민이 그런 관점에서 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 간다라는 컨빅션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야죠. 근데 저희는 1,450원 전후에서 등락은 있어도 1,500원 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력이 조금씩 커질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일단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부담이겠죠. 이번에도 미국 증시는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FMC 직후에. 네. 코스피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싸다는 이유로 금리 변동에 흔들리긴 하지만 미국만큼 예민하진 않다는 거죠. 자, 나중에라도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미국 주식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코스피는 지금 8배 초반에서 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BR 측면에서 2300선 중반, 2400선 초반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8년 중반이 있어요. 이때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화됐던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경기 침체 논란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세 개 다 현실화되었던 구간에서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지금 환산하면 2300선 중반에서 2400선 초반이에요. 8월 5일 장중 저점도 지금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악재들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레벨은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미국은 지금 19배, 20배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버블 붕괴냐? 버블 아니에요. 왜냐면 실적이 올라가는데 버블 붕괴는 아니거든요. 실적이 안 되는데 주가가 너무 오를 때가 좀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서 시장이 조정받고 이익이 올라오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금방이라도 과열에서 벗어나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또 과열 꺼내오면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고 코스피는 9배 중반까지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이라서 미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하고 한국은 내려가는 그림이었다면 내년에는 미국 상승 기울기는 조금 둔화되고 한국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미국 주식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떠한 투자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는 절대 추격 매수 금지. 지난 10월 FMC 전후처럼 훅 꺼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산다라고 했을 때 훅 꺼졌을 때 한 20 사시고요. 또 갑자기 반등 났다 그러면 5 팔고 또 훅 꺼져서 내가 샀던 것보다 떨어졌다 하면 또 20 사고 또 반등하면 50 팔고 또 훅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해서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랬죠. 지수는 빠져도 업종별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었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도 급등을 하기도 했고 제약바이도 오르기도 하고 이런 산업별로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이제 미국은 바이앤홀드라기보다는 좀 싸게 잘 사서 반등했을 때 좀 일부 정리하고 또 밀리면 또 사고 반등하면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게 AI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산업군들이 순환하면서 돌아간다면 미국은 그냥 뭐 AI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끌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도 앞으로 이제 미래를 놓고 봤을 때 특히나 2025년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AI를 주목해봐야 될까요? 계속 주목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갈 텐데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로봇택시, 자율주행 택시, 자동차, 그리고 뭐 로봇, 항공우주, 인공지능 뭐 다 AI가 그 중심에서 자리할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파생되는지 그 안에서 어떤 분야가 더 주목받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AI라는 큰 테마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자는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항공우주 규제 다 풀어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게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취임 전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AI도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였다면 요즘에 또 소프트웨어가 강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막 또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근엔 또 뭐 브로드컴 같이 커스텀 반도체 시장도 갑자기 또 부각을 받는 등
이게 결국 AI만 놓고 보더라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내년에는 좀 이 분야를 주목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소프트웨어 쪽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 관련된 산업 중에서 많이 못 오른 애들을 한번 다시금 공부해보자. 너무 많이 오른 애들도 있겠고 좀 덜 오른 애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하드웨어는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이익을 한번 보세요. 주가가 가장 강할 때가 이익 모멘텀이 세게 올라갈 때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익이 계속 늘어요. 근데 이익 증가율은 정점을 찍고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몇 분기 전만 해도 1000몇 %였던 이익 증가율이 이제 한 자릿수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올라가지 이렇게 수직 상승을 못 할 거라는 거죠. 반대로 한번 다른 종목들이나 다른 업종에서 지금부터 이익 모멘텀이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 그쪽을 좀 선점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증가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익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하드웨어는 이제는 우상향하지만 이전만큼이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이익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아마 AI라는 테마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강한 업종 종목과 좀 약한 업종 종목 간의 상승 속도와 각도의 차별화는 좀 뚜렷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측면에서는 그런 관점이 인터넷 제약, 바이오, 2차 전지였고요. 그러면 미국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우리가 좀 또 추려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긴 한데 저희가 또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 쪽에서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전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이런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뭐가 바뀔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겠고 또 미국은 잘 찾아보시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투자하는 리츠도 있어요. 그럼 배당도 잘 주거든요.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시장이 상승하는 속도가 좀 더뎌진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상위에 있는 애들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는 거죠. 엔비디아, 메타 이런 애들이.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 밑에 아직 못 올라온 애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업종 ETF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ETF 투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미국은 세금이 있습니다. 수익 금액도 한번 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 금투세 하셨는데 미국에는 금투세가 있다. 20%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내년은 뭐 미국이랑 한국을 어느 정도 좀 균형감 있게 좀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말자. 특히 최근에는 미국 증시에 대한 선호가 워낙 높아져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고 한국이나 중국 주식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글로벌 펀드에서 더 이상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일 수도 없대요. 너무 많이 팔아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외국인이 매도했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반도체를 빼면 11조 매수했습니다. 유난히 반도체만 매도한 거네요. 유난히 많이 샀어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스피장을 30몇 조를 샀는데 그중에 22조가 반도체였어요. 그만큼 나간 거거든요. 나머지 업종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외국인이 시장을 팔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샀던 반도체의 비중을 줄인 거고 이 줄이는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외의 업종들이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25년에는 반도체도 정상화되고 지금 전자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금융위기에 버금가요. 금융위기가 마이너스 46%였는데 이번에 전자가 마이너스 42%, 43%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반도체가 정상화되고 나머지 업종들이 움직여준다면 시장은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긴 하죠. 이미 거의 뭐 지금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뭐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뭐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은 부디 참 좋은 흐름이 연출돼서 올해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좀 보상받는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